자, 10번. 자, 10강.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이전 문항, 전문항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과 이에 따른 분류 은하 종류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나선팔이 있는가? 현재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건 나선 은하가 되겠지. 그래서 가만 나선팔이 있을 거니까 가가 나선 은하. 그리고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이거는 바로 편평도. 뭐 구형부터 얼마나 많이 납작한 정도, 타원형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 바로 타원 은하가 되겠지. 그래서 나만 해당될 거니까 이게 타원 은하. 그러면 다른 나머지 불규칙 은하가 될 겁니다. 자, 기억.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가? 분류 기준. 지금 가나는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은하가 바로 불규칙 은하지. 참고로 나선 은하는 나선파를 가지고 있고 타원 은하는 구형이나 타원, 타원체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은 맞겠지? 자, 니은.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의 질량 B. 자, 가나 비교하는데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늙은 별들만 질량이 작아서 오래 살아남는 붉은 별들 그런 별들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팔에 아직도 성간물질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나선팔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현재 성간물질은 별 만드는 재료니까 이제 새로운 별들, 큰 별들도 역시 만들면서 고온의 별도 존재한다. 자, 그러면 현재 가가 더 많다는 거고, 참고로 은하, 자, 성간물질 양은 가장 많은 건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 불규칙 은하, 그 다음이 나선, 그 다음 타원입니다. 이 순서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참고로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 스몰 a, b, c로 분류할 수 있는데, C가 가장 성간물질이 많다는 것. 자,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으면 새로운 별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갓 태어난 별들이 많다. 젊은 별들이 많다는 것. 이것도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겠지? 그리고 성간물질이 많단 말은 큰 별을 만들 수 있다. 바로 고온의 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푸른 별의 비율 역시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는 거지. 자, 디귿. 은하색은 다가 나보다 붉게 보인다. 참고로 다 같은 경우에 불규칙이나 성간물질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푸르고 고운, 자, 푸르고 젊은 별들이 많더라. 젊고 푸른 별이 많다. 그러면 붉게 보인단 말은 말이 안 되겠지. 붉고 늙은 별이 많은 타운 은하가 좀 더 붉게 보이겠지. 자, 2번. 형태가 다른 새 은하, 가나다.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가는 형태에 따라서 타원, 그리고 나는 정상 나선, 그리고 다는 막대 나선 되겠지? 자, 기억.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는 나 또는 다로 진화한다. 참고로 은하들이 만들어질 때 초기에 주변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그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한다는 말, 형태가 변한다는 말, 이 말은 다 오답이 되겠지. 자, 니은. 나의 나선팔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나선 은하에서 중심부에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지만 나선팔에는 성간물질이 풍부하다. 성간물질이 풍부하단 말은 새로운 별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니까 이제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당연히 별 탄생이 많을 거니까 젊은 별들이 더 많겠지. 자, 디귿.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다는 막대 나선. 맞죠? 나선팔을 가지고 있고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3번. 특이 은하 가와 그리고 보통의 막대 나선 은하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볼게. 기억. 자, 기억은 E0부터 E7 중 하나이다. 자, E0, E7 바로 편평도를 나타내는 거지. 바로 타원 은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데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정상 나선 은하의 모습을 띄고 있지. 그리고 특이 은하 중에 광학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나선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세이퍼트였지. 자, 그래서 가는 바로 특이 은하 중에 세이퍼트라고 정할 수가 있다. 참고로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SA에서 SC로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거지. 자, 니은. 은하 전체 밝기에 대한 중심부 밝기에 중심부 밝기가 밝단 말은 그만큼 강한 에너지, 그만큼 질량이 큰 은하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특이 은하들은 다른 일반 은하들보다 강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그리고 아주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심부에 블랙홀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특이 은하인 가가 나보다는 중심부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겠지. 자, 디귿. 은하의 스펙트럼 나타난 수소 흡수선 평균 파장 가가 나보다 길다. 참고로 시선 속도를 보게 되면 가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접근하는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플러스 값이니까 후퇴하고 있는 거지. 후퇴하면 파장은 길어지고 적분하면 파장이 짧아질 거니까 당연히 나가. 후퇴하는 나가 더 파장이 더 길겠지. 자, 4번. 그림가는 어느 은하 가시광선 영상, 나는 전파와 가시광선 합성 영상. 자, 갑시다. 가는 모르겠지만 나를 보게 되면 로브가 양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심에 핵이 있을 것이고 양쪽으로 Z가 분출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양쪽에 로브를 만들게 된다. 바로 전파 은하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자, 기억. 중심부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 참고로 특이 은하, 퀘이사나 그리고 전파 은하나 세이퍼드나 모두 다 중심부에 거대한 질량 블랙홀 가지고 있지. 자, 당연히 맞습니다. 자, 니은. 은하 중심부 회전축은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 자, 회전축. 실제로 바로 Z가 분출되고 있는 이 Z가 바로 회전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은하 핵이 있을 때 양쪽에 분출되고 있는데 실제 회전축은 은하도 바로 이 축이 바로 회전축이고 축을 따라서 양쪽으로 Z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만약 시선 방향과 Z가 일치한다면 로브는 양쪽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참고로 이렇게 양쪽 로브가 있다면 회전축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양쪽 로브가 다 보이기 때문에 회전축이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하단 말은 안 맞지. 자, 디귿. 로브 구조는 가시광선보다 전파 영역. 지금 가시광선에서는 로브가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재 가시광선과 전파를 합성한 영상에서는 로브가 잘 보인다. 그 말은 전파를 현재 많이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로브는 전파 영역에 봤을 때 잘 나타난다. 그 말이지. 참고로 X선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5번. 다음 충돌 은하, 자, A, B, C 여러 가지 대화 내용 나와 있는데 갑시다. 은하 충돌 과정에서 성간물질 압축되면서 새로운 별이 생성될 수 있다. 맞지? 성간물질은 아주 분포 영역이 넓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현재 밀도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자, B. 은하 충돌 과정에서 중력 영향받아 은하 형태가 변할 수 있다. 당연하죠. 현재 은하를 충돌하면서 모습이 전체적인 형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하 충돌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파괴될 수 있다. 참고로 은하들끼리 부딪힐 때 별들 간의 거리는 아주 멀기 때문에 실제 별들끼리 충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파괴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6번. 그림과는 어느 특이 은하 모습, 그리고 나는 이 은하 스펙트럼 H알파선의 파장 변화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파장 변화량을 보게 되면 656.3에서 760, 바로 103.7이 변하고 있어. 일반적인 은하는 몇 나노미터밖에 안 변합니다. 근데 몇십 나노미터, 그리고 여기처럼 100이 넘는 이렇게 파장 변화량이 크다는 것은 바로 퀘이사라는 거지. 일반적인 은하는 몇 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퀘이사고, 자, 퀘이사 같은 경우에 아주 거리가 멀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퇴 속도가 크고 적색 편의가 크고 그리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빛이 도달했단 말은 아주 먼 과거에 빛을 보냈다, 나이가 아주 많다는 걸 의미하겠지. 자, 기억.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지금 가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료를 보게 되면 별처럼 보이죠? 현재 그렇지만 거리가 아주 멀리 있지만 강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이는 거고 별처럼 보인다. 그래서 준항성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항성에 준한다. 그렇지만 은하다. 자, 니은. H알파선의 파장 변화량, 자, 적색편이 구할 수 있다. 적색편이는 바로 C분의 V. 자, Z, G는 어떻게 되냐면 적색편이량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그러니까 원래 고유 파장분의 지금 관측 파장 마이너스 고유 파장. 자, 이거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건 C분의 V를 말하는 거지. 지금 원래 파장 고유 파장이 나와 있고 파장 변화 관측된 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값은 구할 수가 있겠죠. 굳이 구해보면 그대로 숫자를 넣어서 구할 수 있겠지. 일단은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디귿. 방출선 기억 파장 변화량은 103.7 나노미터보다 작다. 참고로 방출선 기억을 쓰든 아니면 H알파를 쓰든 적색 편의는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하에 대한 값이니까. 같은 은하니까 V는 다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C분의 V 그리고 적색 편의 Z는 다 동일할 것이다. 자, 그러면 람다 제로, 지금 H알파와 기억을 비교하면 기억이 더 짧은 거지? 그러면 람다 제로가 더 작아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C분의 V 또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값이 동일해야 되니까 분모가 작아졌으면 분자
델타 람다도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H알파보다 방출전 기억이 더 원래 파장이 더 짧으니까 그 변화량인 델타 람다도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103.7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말이지. 맞는 말 되겠죠? 자, 7번. 외부 은하 ABC 스펙트럼에서 수소선의 고유 파장, 관측 파장 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갈게. 기억. ABC에서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적색 편이란 말은 파장이 길어진 것, 후퇴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지금 고유 파장 값이 나와 있는데 모두 다 A든 B든 C든 모두 다 파장이 오른쪽으로 좀 더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파장이 증가했다. 그 말은 모두 다 적색 편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 되겠지? 자, 니은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자, BAC 순서이다 돼 있는데 자, 봅시다. 이걸 알아야 돼.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와 편이량 이 세 가지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야. 자, 봐봐. 자, 원래 허블의 법칙 V는 HR. H는 허블 상수가 될 것이고 바로 V와 R. 후퇴 속도와 거리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도플러 효과.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자, C는 광속이고 람다 제로는 고유 파장이니까 결과적으로 바로 V. 자, 후퇴 속도와 파장 변화량 델타 람다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V와 R이 서로 비례 관계이다. 그리고 V와 델타 람다가 서로 비례 관계다. 그럼 결과적으로 V와 R과 델타 람다는 서로 다 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멀면 후퇴 속도가 크고 그리고 파장 변화량도 크다는 거야. 자, 그러면 파장 변화량 관계. 자,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파장 변화가 C가 가장 크니까 가장 C가 먼 거고 그리고 B가 파장 변화가 가장 작기 때문에 B가 가장 거리가 가깝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BAC 순서 맞는 말. 자, 디귿. C에서 관측할 때 후퇴 속도. B가 A의 2배이다. 자, 거리와 후퇴 속도와 편이랑 관계는 모두 다 비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A, B, C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시선 방향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같은 시선 방향이 있다. 바로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같은 시선 방향상에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자, 거리가 자, 지금 파장 관계가 파장 차이가 A는 25, 그리고 B는 5, 그리고 C는 45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자, 파장 변화량은 아까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5, 5, 45를 자, 약분하게 되면 5, 1, 9가 되겠지? 그러면 거리 관계가 5, 1, 9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 봅시다. A가 거리가 5고 B가 거리가 1이고 그리고 C가 거리가 9라 그 말이지? 그러면 우리 은하와 B 사이 거리는 1, 그리고 B와 A. 우리 은하로부터 A는 5니까 B와 A 사이는 4. 우리 은하로부터 C까지는 거리가 9니까 1, 4니까 나머지 A와 C 사이는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C에서 봤을 때 A까지 거리는 4. C에서 봤을 때 B까지 거리는 8. 바로 C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A와 B 거리는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후퇴 속도가 2배가 된다. 맞는 말 되겠지. 자, 8번. 그림은 은하 A에서 관측한 은하 기억 니은 디귿 후퇴 속도와 니은 디귿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우주는 은하 A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지금 이 그림으로 본다면 A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어느 은하를 중심으로 두더라도 모든 은하는 서로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은하의 중심은 없다는 거지. 우리 은하도 은하의 중심은 아니고 자,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틀렸고 자, 니은 허블 상수는 60km/s per 메가파섹이다 돼 있는데 자, V는 HR.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죠? 그러면 H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H는 R분의 V. 자, 그러면 R과 V를 알면 H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거리가 나와 있는 건 75가 나와 있지?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 사이의 거리가 75 메가파섹. 그러면 니은으로부터 디귿을 봤을 때 후퇴 속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A 기준으로 니은은 1500. A 기준으로 디귿은 6000. 그러면 니은에서 디귿을 본다면 6000에서 1500을 뺀 4500이 되겠지. 그러면 R은 75고 그리고 후퇴 속도는 4500. 자, 이걸 계산하면 60이 나오겠지.
그래서 허블상수 60 맞는 말. 자, 이렇게 계산상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디귿. 니은에서 같은 시각에 방출된 빛은 기역보다 디귿에 먼저 도착. 먼저 도착하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되겠지? 참고로 니은에서 자, 디귿까지 거리를 굳이 지금 75라고 나와 있지만 니은에서 기역까지 거리 물론 구할 수 있지만 거리 꼭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와 편이랑 다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속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 관계 가지고 거리가 누가 더 먼지를 판별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참고로 니은과 디귿은 4,500km/s로 멀어지고 있는 관계가 나타나고, 그리고 니은과 기역 A를 기준으로 니은이 1,500 그리고 반대편 기역은 1,500이니까 니은과 기역은 합인 3,000km/s로 멀어지고 있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면 현재 좀 더 속도가 빠른 것은 디귿 쪽이 되겠지. 그 말은 디귿이 더 멀리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이 속도 관계가 지금 3대 2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기역까지 거리가 50으로 50메가파섹으로 구할 수 있지만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속도 관계 가지고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속도 관계만 따지면 바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디귿이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더 멀리 있다. 기억이 더 가깝지? 자, 9번. 1920년 이후 여러 과학자가 관측한 허블 상수값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보다 니은에서 더 큰 것. 참고로 기억보다는 니은이 허블 상수값이 더 작게 나와 있는 거지. 자, 갈게. 허블 상수값으로 추정한 우주 팽창 속도. 참고로 허블 상수라는 것은 우주 팽창률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 팽창률은 바로 우주 팽창 속도에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팽창 속도는 기억이 더 h가 크니까 기억이 더 크겠지? 니은이 더 작다는 것. 자, 니은 후퇴 속도를 측정하여 구한 외부 은하 거리. 자, V는 HR, 바로 거리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후퇴 속도 가지고 구했다 그랬으니까 V가 동일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 V가 동일한 상태에서 R을 구하면 H분의 V. 그러면 V가 동일할 때 H가 작을수록 R이 크게 되겠지? 그러면 기억보다는 니은의 H가 작기 때문에 현재 V, R은 크게 나타나게 될 거야. 반대로 H가 만약 크다면 오히려 R은 작게 나타나게 되겠지? 자, 그래서 니은이 H가 작기 때문에 더 큰 값 가지는 것 맞고. 자, 우주나이 역시 H분의 1. 자, H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H가 작을수록 현재 우주나이는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니은이 H가 작으니까 우주나이는 더 많다는 거지. 자, 10번. 자, 다음은 어느 우주론 주요 주장, 이 우주론 근거한 시간에 따른 물리량 A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우주의 크기와 나이는 무한하다 돼 있고, 자, 그리고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생성된다. 바로 이것은 원래 은하 간의 우주가 팽창하면 은하끼리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 모습이 달라지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관측한 우주의 모습은 계속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보인다. 그 말은 팽창해서 서로 멀어지게 되면 새로운 은하가 그 사이에 나타나야 된다. 생성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지. 이상하지 않은 것,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 바로 정상 우주론, 우주 팽창할 때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기억, 정상 우주론 맞는 말. 자, 니은, 우주의 밀도는 물리량 A로 적절하다. 참고로 부피가 늘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은하가 나타나면서 질량도 계속 늘어나게 될 거야. 바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동일한 부피상에서 일정 동일한 수만큼 은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바로 밀도 맞는 말 되겠지. 그래서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러면 팽창과 생성 모두 다 일어날 거니까 밀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맞지? 자, 디귿. 우주 배경 복사는 이 우주론의 증거 아니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지. 빅뱅 이론상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그게 실제로 관측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 그리고 또 다른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 이론치와 관측치가 일치하지? 그 말은 빅뱅 이론이 맞다는 말 되는 거잖아. 자, 이거는 정상 우주론의 증거는 아닙니다. 자, 11번. 우주 전역에 관측되고 있는 어떤 복사 에너지 분포.
우주 전역이란 말을 썼으니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말하겠지. 자, 기억.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맞는 말. 자, 니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지. 자, 우주 온도는 2.7K밖에 안 됩니다. 아주 온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자체가 약한 파장이 아주 긴 바로 전파를 의미하고 있지. 전파 영역입니다. 자, 디귿. 복사 에너지 세기 차이는 우주 초기 밀도의 미세한 차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 맞는 말이죠. 참고로 우주의 밀도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일정하다면 물질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바로 별을 은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별을 형성할 수가 있다. 물질을 형성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는 현재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는 말. 자, 12번. 그림은 초기 우주 가나 시기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개수비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양성자는 14개, 그리고 중성자는 2개. 참고로 개수비는 7대 1이 있었지? 자, 그리고 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를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륨을 자, 다시 한번 보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합쳐가지고 기억 원자 핵을 만들었는데 이건 바로 헬륨 되겠지? 그리고 양성자 1개가 바로 원자 핵을 이루는 것은 수소가 되겠지. 자, 결과적으로 양성자 12개 바로 수소의 원자핵 개수가 12개 그리고 헬륨은 헬륨 원자핵은 1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개수비는 12대 1이지만 일반적으로 질량비를 많이 묻는 거지. 참고로 중성자나 양성자나 질량이 2개 비슷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성자 수소는 총 질량이 12가 되는 거고 그리고 헬륨은 질량이 총 4가 될 거니까 둘의 질량 비는 3대 1이 되는 거지. 자, 기억. 기억은 헬륨 원자 핵 맞는 말. 자, 가에서 나 변하는 동안 우주의 온도는 1000만 K보다 낮았다. 참고로 지금 수소 원자 핵이 결과적으로 헬륨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K를 넘을 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1000만 K보다 낮으면 안 되지. 1000만 K 이상. 자, 디귿. 나시기 직후 우주 공간에 기억보다 무거운 원자 핵. 자, 그러면 헬륨 원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우리 헬륨 핵 융합 반응. 바로 탄소를 만드는 거지. 이런 반응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K 이상, 헬륨 핵융합 반응은 1억 K 이상. 자, 이렇게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내부의 온도가 그 온도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난 거지. 참고로 우주의 온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잖아, 맞지? 그렇다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다. 자, 다시 말하지만 별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좀 더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바로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어쨌거나 이 내용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말이 안 맞다. 참고로 별 같은 경우에는 빅뱅 이후에 약 4억 년쯤 지났을 때 별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른 원자들을 만들어냈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허블의 법칙 따라 팽창하는 우주 나타낸 풍선. 자, ABC 대화. 단축, 기억, 니은, 디귿. 자, 하나의 은하를 구성하는 별 아니지. 이거는 은하들을 의미하는 거지. 별들은 너무 더 작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은하들의 분포를 표현하는 것. 우주 팽창.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니은과 디귿에서 같아. 아니지.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멀리 있는 디귿이 니은보다는 후퇴 속도가 클 것이다. 자, 팽창하는 풍선 표면에 팽창의 중심 점은 존재하지 않아. 맞지? 참고로 우주 팽창은 어떤 은하를 중심으로 두더라도 다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주의 중심은 없다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 단추가 은하기 때문에 어떤 단추를 중심에 또는 표면을 어느 지점을 중심으로 두더라도 다 팽창할 거니까 뚜렷한 중심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중심은 없다. C는 맞는 말. 자, 14번. 그림은 어느 팽창 우주 모형, 시간에 따른 우주 상대적 크기 변화 나와 있습니다. 기억,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는 계속 팽창하였다.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우주 크기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 크기는 계속 커져 왔잖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팽창이 왔다는 것 맞는 말 되겠지. 다시 말하자면 이 그래프상에서 밑으로 내려간 경우는 없잖아. 맞지? 우주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는 없었다. 계속 팽창했다. 맞는 말 될 거고. 자, 니은. 우주의 급팽창은 기억 시기 이전이다. 참고로 급팽창은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마이너스 34승 초 지났을 때 일어났어. 지금 그림을 보더라도 급팽창이니까 급격히 우주의 크기가 커진 거야. 그래서 기억보다는 왼쪽 전에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우주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 경사가 급한 것. 이게 바로 급팽창이 되는 거지. 기억 니은 시기 동안 단위 부피당 암흑 에너지 양 감소. 참고로 단위 부피당 암흑 에너지 양이란 말은 단위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밀도를 말하겠지. 자,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계속 팽창하면서 늘어났기 때문에 자, 암흑 에너지 양은 계속 함께 늘어왔다. 그 말이 되겠지? 밀도가 일정하려면 부피가 늘어날 때, 부피가 커질 때, 팽창할 때 이놈의 양도 함께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양은 절대적인 양은 증가되어 왔다. 자, 15번. 빅뱅 직후 급팽창 일어난 시기 동안 우주 크기 변화, 풍선으로 표현한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일 때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 해당되는 영역은 매우 불균질하다. 자, 기억이란 말은 급팽창 시작할 때 아직 팽창을 안 한 거지. 그러면 아주 좁은 영역이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다. 그 말은 골고루 잘 섞여졌다. 골고루 잘 섞인 다음에 급팽창했어. 그래서 아주 먼 거리 있더라도 우리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더라도 서로 아주 균질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세기의 우주 배경 복사를 방출하고 있다, 보내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매우 불균질하단 말 아니지. 아주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현재 아주 균질한 상태였습니다. 자, 니은일 때 관측 가능한 우주 매우 평탄할 것이다. 자, 봐. 자,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 이런 곡률이 나타나지 않아. 급격히 팽창하게 되면 현재 평평해 보인다는 거지. 곡률이 거의 제로로 보인다는 거지. 곡률이 거의 제로. 이게 바로 평탄한 우주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구처럼 자, 우리 지구 생각해봐. 지구가 원래 구형이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지구가 구형이란 건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아주 큰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 곡률이 존재하더라도 많이 팽창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곡률을 못 느낀다 그 말이야. 거의 제로처럼 보인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평탄성의 문제 해결한 거지. 자, 디귿. 급팽창 이론 통해 빅뱅 우주론 설명하지 못한 우주 평탄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평탄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 평탄한 우주라는 것은 우주의 밀도가 거의 임계 밀도값과 거의 같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런데 우주론에서는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밀도가 자, 임계 밀도라는 특정한 밀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측된다는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관측되느냐? 바로 우주가 급격히 팽창했기 때문에 평탄해 보인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비슷하게 보인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이걸 해결한 게 바로 급팽창 평탄성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16번. 표준 우주 모형에 근거한 급팽창 직전과 직후의 우주 크기, 지평선 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급팽창하는 동안 우주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물체가 이동한다면 광속의 속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은 얼마든지 광속을 넘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급팽창할 때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공간이 커졌습니다. 자, 니은 R분의 1, 자, 그리고 R분의 2. 자, 이 값은 H분의 1분의 H2 이거보다 크다 돼 있는데 R은 우주의 상대적 크기, 우주의 크기고 그리고 H는 지평선의 크기야. 자, 아까 우주 크기는 광속보다 빠르게 커졌다 그랬지? 근데 지평선은 우리가 우주의 끝,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잴 때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가장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속도란 말은 광속을 넘어설 수 없을 거니까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고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 그랬어. 그 말은 우주 나이만큼 빛의 속도로 갔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주 지평선 크기라는 것은 바로 광속으로 멀어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 우주 상대적 크기는 우리 우주 지평선 크기, 바로 광속으로 가는 크기보다 그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랬습니다.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커졌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R1분의 R2 이게 더 빠르게 증가됐겠지? 바로 우주의 상대적 크기가 지평선 크기보다는 더 빠르게 증가했다. 증가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값인 R1과 H1 비해서 R2가 H2에 비해서는 R2가 급격히 많이 커졌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니은에서 R1분의 R2가 H1분의 H2보다 크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팽창 속도가 더 빠르니까, 크기 증가가 더 빠르니까. 자, 원래 그림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주 크기 증가, 그리고 우주 지평선 크기 봤을 때 실선인 우주 크기 증가가 훨씬 더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이루어졌지. 자, R1, R2, H1, H2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H2의 내부 영역은 온도가 거의 균일하다. 자, 왜냐면 급팽창하기 전에 골고루 잘 섞어놨잖아, 맞지? 서로 상호작용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급격히 팽창하고 서서히 팽창한 거지? 자, 그래서 현재 골고루 섞어놓은 다음에 바로 급팽창했기 때문에 아주 균질한 상태다. 그래서 물질의 분포도 균질하고, 그래서 에너지 세기 그리고 온도 역시 거의 균질하게 나타나는 거지.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는 거지. 거의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거의 균일하다, 맞는 말 되겠지. 자, 17번. 어느 퀘이사 관측한 사진, 그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 퀘이사가 4개, 은하가 1개로 보이지만 실제로 1개의 퀘이사가 은하, 자, 이거는 바로 실제로 퀘이사는 더 멀리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퀘이사가 올 때 바로 은하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개로 보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멀리 퀘이사가 있고 현재 중간에 은하가 있고, 이 은하에 의한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빛이 꺾이면서 여러 개의 퀘이사로 보이게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중력 렌즈 현상. 자, 기억. AD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일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여기서 퀘이사가 4개로 보인다. 근데 모두 다 동일한 퀘이사에 대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하나의 퀘이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로부터 동일한 거리고 당연히 적색 편의 정도도 동일하게 되겠지. 그래서 적색 편의는 동일하게 될 것이다. 자, 디귿은 중력 렌즈 효과 현상, 맞는 말. 지구로부터 거리는 기억이 니온보다 멀다. 자, 퀘이사에 있는 빛이 오다가 은하에 의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을 한 거지. 당연히 그러면 퀘이사가 더 멀리 있는 거지. 퀘이사가 실제로 퀘이사도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퀘이사는 아주 멀리 존재하고 있죠. 자, 18번. 어느 나선 은하 질량 분포가 다른 서로 A와 B일 때 예상되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회전 속도 곡선 나와 있습니다. 자, A는 은하 질량이 대부분 은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고 B는 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로 은하 속도 곡선은 바로 기억이죠. 참고로 실제 은하 중심부에 광학적으로 봤을 때 많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애들이 바깥쪽에도 많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이지. 그래서 기억이 현재 관측되지 않은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것, 중심부에만 모여있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억이 B가 될 것이고 니은이 중심부에 대부분의 질량이 모여있는 케플러 회전을 나타내는 거지. 바로 니은은 A가 되겠지. 자, A는 기억, 아니지. A는 니은입니다. 기억일 때 거리 R1, R2, 은하 중심 회전하는 주기. 봐봐. 자, R1이든 R2든 참고로 회전하는 속도가 비슷해. 움직이는 속도가 비슷해. 그런데 R1은 작은 원을 그리고 있는 거고 R2는 큰 원을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트랙이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돌고 있는 트랙이라 생각했을 때 작은 트랙을 도는 것과 큰 트랙을 도는데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아. 뛰어가는 속도는 똑같은데 당연히 큰 트랙을 돌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당연히 그래서 R1보다는 R2일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주기가 더 길 것이다. 우리 은하 회전속도 곡선은 니온보다 기억에 가깝다. 참고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많이 존재하지. 바로 기억에 가깝죠. 자, 19번. 가나다는 우주 미래 모형 3가지 기하학적 구조. 가는 평탄한 우주, 나는 닫힌 우주. 그리고 다는 말 안장 구조인 열린 우주가 되는 거지.
자, 현재 우주 공률은 가에 가깝다. 아주 평탄해 보이죠? 평탄. 맞습니다. 자, 니은. 나는 열린 우주 모형 아니지 닫힌 우주. 그리고 디귿. 자, 다에서 우주 평균 밀도분의 임계 밀도. 참고로 이게 1보다 크다.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걸 잡지 못해서 계속 팽창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영원히 팽창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밀도는 임계 밀도보다 작은, 밀도가 작은 값이 돼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모가 분자보다 작다. 그 말은 이거는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니까 1보다 크다. 맞는 말. 자, 20번. 우주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 같은 우주 모형. 자, A, B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A와 B 모두 평탄한 우주. 참고로 이 평탄한 우주라는 것은 밀도 가지고 따지는 거야. A는 가속 팽창하는 거지만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동일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밀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 열린 우주야. 근데 임계 밀도와 동일하니까 A가 B가 어떤 팽창 속도를 가졌는지 상관없이 모두 다 평탄한 우주다. 자, 니은.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참고로 지금까지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우주의 시작은 자, A는 이 초록색 우주 크기가 제로일 때부터 쭉 와서 이 초록색 시간만큼 커져 왔던 거고 B 같은 경우는 자, 이 파란색 시간만큼 커져 왔던 거야. 그러면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데 시간은 B가 더 짧게 걸린 거지? 그러면 B가 더 속도가 빠르단 말이 되겠지. 그래서 A가 B보다 빠르단 말은 틀렸다. B가 오히려 시간이 같은 크기가 되는 동안 같은 크기로 팽창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B가 더 빠르다는 거지. 자, 디귿. 현재 두 우주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참고로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팽창을 더 잘 하게끔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바로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A의 암흑 에너지 비율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A보다 B가 크다? 틀렸다.